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모두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정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정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 수사는 삼성 이외에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다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있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 안심이 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도 있었고 특검 연정 거부도 있었고요. 예. 뭐 예상의 어떤 바 아니겠습니까? 특검 연정을 거부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500원을 걸었던가요? 예. 뭐 계속 금액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저희 PD에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 우선 어제 현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특히 이제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경련이 주도했다. 뭐 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었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알아서 만드니까 자기로서는 여기서 자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근데 이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자료 증언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와서요.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도 나와가지고. 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요. 예,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정경련 주도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네.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이거 다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네. 심지어 인터뷰까지도 청와대 지시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정경련이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려가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업은 구성이 되고 사람은 누가 일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심지어 미르 K스포츠 재단 속에서 한 2줄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다 지시를 받은 거라고 혹은 강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황과 함께 뭐 수첩도 있고요. 말도 있고 증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웃겼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대목이 왜 재밌냐면 파하하 저는 웃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박단체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성조기 흔들면서.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었죠.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웃겼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친박단체에 가서 응원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강요당한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협박해가지고 협박범이죠. 예, 그 논리면. 강압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범으로 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박단체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협박범이라니 이렇게 규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범이라고 그러는데 친박단체는 그럼 막 규탄하고 대통령이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주장을 박근혜 했죠. 대통령도 자신을 협박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나친 인류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구도가. 친박단체는 규탄해야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근데 친박단체는 응원하고 대통령도 부회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재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화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왕좌왕 사분오열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요. 마지막으로 대표 대리인 외에도 진술할 분 있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명이 대리인단 손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조율이 안 된 모습이었는데 6, 7명이 동시에 손을 들자 재판관께서 종전에 먼저 한 사람부터 하는 게 순서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가 이의가 있다면서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이중환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가 헷갈려. 제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대표 대리인단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10명이나 되니까. 예, 17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10명이 넘으니까 예. 진술할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서로 손을 들었어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쭉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도 있으니까 종전부터 변론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그 논리부터 이제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인이 아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환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변호인단 말을 오히려 반박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 이 평호 변호사가 시체말로 짬밥순으로 하자고. 네, 사법 연령순으로 하자. 사법 연수원 졸업순으로 하자라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밀고 나간 거죠. 나이를 밀고 나가자 이제 재판관이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리해 줬지 않냐. 재판에 나중에 참여한 분들은 나중에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개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안 된다. 김평호 변호사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다고. 네, 김평우 변호사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순서대로 하면 가장 늦게 해야 되는 내용을 떠나서 이게 너무 웃겨요. 자기들끼리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합의가 됐다 그러고 합의가 안 됐다. 변호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정리를 해줬거든요. 2번이나.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당뇨도 있다 그러고 사법 짬밥 순으로 하자고 하고. 아, 너무 웃깁니다. 변호인단끼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통상은 그런 방식인데요. 이번 헌재 재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주장도 해요. 예, 변호인단끼리. 예. 누구는 기각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각하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희한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또 이제 변론을 하다가 재판관을 향해서 해야 되잖아요. 변론은 당연히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관이 되니까 재판관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법 논리가 있다고 법리를 다투는 건데 이분을 거꾸로 카메라를 보고 했어요. 네네. 뒤에 있는. 이분들 재밌습니다. 다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재판의 변론을 카메라를 보고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제지를 했죠. 자기들 좀 보고 해달라고요. 예. 재판관을 보고 변론을 하라고. 이게 헌재 카메라가 맨 뒤에 있거든요. 네, 헌재 재판과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변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이제 방청석 맨 뒤쪽에 카메라가 전체를 보는 멀리 카메라가 한 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거꾸로 서서 한 거예요. 변론을. 참 재밌습니다. 또 내용 이전에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실 게스트들과 얘기하겠는데 형태가 너무 재밌어요. 예.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회자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쪽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대면 조사 안 한다고 제가 이게 750원 걸었었는데 750원이면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다 저희 PD한테 받을게요. 이거죠. 핵심은 원래는 녹화 안 해도 된다고 특검이 합의해 줬어요. 네, 1차 합의 때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 대면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쪽에서요. 네. 대통령 쪽에서는 날짜 공개를 특검 쪽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낸 사람이 유출한 거라고. 화낸 쪽에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며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이런 이유로 대면 조사 안 한다고 한 그 사람이 공개한 거예요. 당사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화낸 사람이 공개한 건데 이런 일을 겪고 나자 그러니까 특검은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공개해놓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겪자 이거 녹화 안 했다가는 다 진술 받고 나서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지도 모른다.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역으로 이유를 대며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든 녹음이든 하나는 하자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저는 이거는 특검이 이런 요구를 한 거는 너무 당연했다고 봐요. 말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 신뢰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어제 이를 발표하면서요. 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당했으니까요. 녹음을 해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근데 이제 이걸 이유로 이제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안 했을 거예요. 이유가 이걸로 등장했을 뿐인 거죠. 막판에.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았죠. 계속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서.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헌재도 안 나왔어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원래. 예, 정치 TV에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사전에 짜여진 대로 각본이 있지 않으면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처음부터 안 한다고 제가 주장했던 건데.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115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검찰 수사 기간까지 넣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얍삽하다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시사적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뻔히 알면서 70일이라는 건 특검 기간이 앞에 검찰이 수사한 기간을 여기다가 산입한 거죠. 산입. 알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예. 특검을 연장할지 말지를 얘기하는데 왜 특검 이전에 검찰 조사 기간을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115일이라고 주장합니까? 특검은 70일이었는데. 다른 표현 생각나세요? 저는 얍삽하다 말고는 표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115일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인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잖아요.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제일 저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이 특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논리대로면 검찰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후에 검찰 수사도 멈춰야 된다는 논리로까지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특검이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이죠. 그렇죠. 예. 어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유한국당에 미치겠죠. 거꾸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특검은 특검을 조사할 뿐인데 그게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치적인 거죠. 이게 거꾸로. 하여튼 어쨌든 거부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를 댈 거라고는 제가 생각 못했어요. 예. 충분히 조사되었으면 다 끝났어야죠. 예, 하지만 정유라 씨 수사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덴마크에 계속 있어서요. 하지도 못한 게 너무 많죠. 사실. 예. 나머지 재벌그룹 수사도 아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어제는 대부분 이 뉴스가 넘쳐나가지고 그죠? 네네.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막판에 구속영장 2번 연속으로 기각이 되네요. 네, 새로 오신 영장 판사분들이 부담이 없나 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 관련해서는 사실 드러난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데 말이죠. 네,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 기사로 또 하나 떴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폰으로 해외에 나갈 때 항상 챙겼다라는 겁니다. 최 씨는 사적인 일로 해외 나갈 때도 차명폰을 꼭 챙겨서 청와대와 연락처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차명폰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대포폰이에요. 차명폰이. 네, 그렇죠. 예. 어감 때문에 차명폰이라고 쓰는데 대포폰을 이용한 상대가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상대가. 네, 기록을 확인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언제든지 통화가 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안전부절하다가 어디론가 가서 통화를 하고 나서 이때까지 회의했던 것하고 정반대 결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쭉 내부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통화하고 나서는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을 뒤집어서 다른 내용을 말하고 해서 당황했다. 예, 전효욱 전 의원이 그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꼭 통화를 하고 나서 결정했는데 그 상대가 최순실 씨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알게 된 거죠.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광복회가요. 특정 이익을 위한 태극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시위에서 태극기 도구로 사용하고 재판장에서 난데없이 태극기 펼쳐드는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경고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모두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정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정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 수사는 삼성 이외에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다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있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 안심이 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도 있었고 특검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이거 다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네, 심지어 인터뷰까지도 청와대 지시대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정경련이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려가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업은 구성이 되고 사람은 누가 일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심지어 미르 K스포츠재단 속에서 한 2줄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다 지시를 받은 거라고, 혹은 강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황과 함께 뭐 수첩도 있고요, 말도 있고 증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웃겼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대목이 왜 재밌냐면, 파하하 저는 웃었던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박단체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성조기 흔들면서.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었죠. 성조기를 흔드는 거부도 있었고요. 예. 뭐 예상의 어떤 바 아니겠습니까? 특검 연정을 거부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500원을 걸었던가요? 예. 뭐 계속 금액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저희 PD에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 우선 어제 헌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고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특히 이제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경련이 주도했다. 뭐 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었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알아서 만드니까 자기로서는 여기서 자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근데 이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자료, 증언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와서요.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도 나와가지고.
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요. 예,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정경련 주도로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네.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것도 웃겼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친박단체에 가서 응원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강요당한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협박해가지고 협박범이죠. 예, 그 논리면. 강압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범으로 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박단체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협박범이라니 이렇게 규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범이라고 그러는데 친박단체는 그럼 막 규탄하고 대통령이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을 협박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나친 인류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구도가. 친박단체는 규탄해야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근데 친박단체는 응원하고 대통령도 부회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재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화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왕좌왕 사분오열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요. 마지막으로 대표 대리인 외에도 진술할 분 있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명이 대리인단 손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조율이 안 된 모습이었는데 6, 7명이 동시에 손을 들자 재판관께서 종전에 먼저 한 사람부터 하는 게 순서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가 이의가 있다면서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이중환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가 헷갈려. 예. 제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대표 대리인단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10명이나 되니까. 예, 17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10명이 넘으니까 진술할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서로 손을 들었어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쭉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도 있으니까 종전부터 변론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그 논리부터 이제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인이 아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환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변호인단 말을 오히려 반박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